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앙으로 불리는 흑사병.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끔찍한 비극을 축복이라고 부른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오늘은 이 역설적인 주장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 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아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싶으실 거예요. 근데요, 이 끔찍한 비극이 어떻게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됐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이 엄청난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흑사병이 휩쓸기 전 세상이 어땠는지를 알아야 해요. 한마디로 아주 오랫동안 굳건하게 유지되어 온 뭐랄까 굉장히 억압적인 시스템의 시대였죠. 그 시스템의 핵심, 그게 바로 농노제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완전한 노예는 아닌데 그렇다고 자유인도 아닌 아주 애매한 신분이었어요. 농민들은 그냥 자기가 일하는 땅에 딸린 부속품처럼 취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당시 보통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었던 거죠. 태어난 땅에 그냥 묶여서 평생 떠날 수도 없었고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신분 상승? 그건 뭐 꿈도 못 꿀 일이었어요.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얻는 건 대부분 영주차지가 됐죠. 그렇게 굴러가던 세상에 14세기 중반 이 모든 걸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릴 대격변이 찾아옵니다. 이 숫자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흑사병으로 유럽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이 목숨을 잃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 2명 중 1명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공포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 시대를 직접 겪었던 작가 조바니 보카치오가 남긴 기록을 보면요. 당시 사회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정말 생생하게 느껴져요. 사람들이 자기 가족마저 버리고 도망칠 정도였으니까 그야말로 공포가 세상을 지배한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잿더미 속에서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질서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 끔찍한 파괴가 역설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한테 새로운 쉼을 안겨준 거죠. 자,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일할 사람이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살아남은 평범한 농부 한 명 한 명의 가치가 그야말로 하늘로 치솟은 겁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갑이 되는 순간이 온 거죠. 이 변화는요, 그야말로 혁명적이었습니다. 흑사병 이전에는 땅에 묶여서 거의 강제 노동에 시달렸잖아요. 근데 흑사병 이후에는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자유롭게 직장을 옮길 수 있게 됐고 더 높은 임금을 당당하게 요구할 쉼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지주가 노동자를 모셔가야 하는 상황이 180도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이 생기니까 당연히 사회적 정치적인 목소리도 커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이제 더 높은 임금에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원했고 이 봉건제라는 낡은 시스템 자체에 이게 맞아? 하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이건 그냥 단순한 불평불만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프랑스의 자크리의 난, 영국의 와트 타일러의 난처럼 유럽 전역에서 대규모 농민 반란이 연쇄적으로 빵 하고 터져 나온 겁니다. 낡은 질서가 이제 힘으로 도전을 받기 시작한 거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바로 이 인용문인데요. 영국 반란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존 볼이 한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이게 그냥 우리 조건 좀 개선해 주세요 하는 수준의 요구가 아니에요. 영주도 없고 농노도 없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바로 사회 구조 자체를 뿌리부터 바꾸자는 거거든요.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급진적인 생각이 들불처럼 번져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경제와 정치에만 머물렀던 게 아닙니다. 흑사병이 남긴 여파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화적 폭발, 바로 그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거든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 끔찍한 전염병이 르네상스라는 위대한 문화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과정이 이렇습니다. 먼저 노동력이 부족해지니까 임금이 올랐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갑자기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으면서 부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돈과 시간적 여유가 생긴 새로운 계층이 예술과 문화의 든든한 후원자로 나서면서 우리가 아는 르네상스의 위대한 걸작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심리적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흑사병 같은 어마어마한 재앙을 겪고 살아남으면 세상을 보는 눈, 또 삶 자체의 가치를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인간의 경험, 바로 그 자체에 집중하는 이런 새로운 관점이 이후 예술과 문학의 중심 주제가 된 거죠.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에요.
이 세계적인 문학 걸작이 바로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던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탄생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이 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놀라운 역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 그건 대체 뭘까요?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흑사병은 분명 끔찍한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역사의 가속 페달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죠. 수백 년 동안 굳어있던 억압적인 시스템을 그냥 박살내버렸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이동성, 노동자의 권리, 심지어 문화 부흥이라는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기회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도발적인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역사가 보여주듯이 가장 파괴적인 위기조차 진보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그 사실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도전들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 모두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